예, 8월 20일 자 시사공감 2부입니다. 본의 아니게 1부, 2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요. 예,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입법 만행, 집권 세력 민주당의 입법 만행,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이 세력은 이런 짓을 계속 한다면 이 세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세력은 반드시 타도돼야 된다. 타도된다. 단순히 교체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발본색원에서 우리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일 수 없게끔 정리해야 될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지금 오죽하면 신문지상에서 헤드를 이렇게까지 기사 제목을 이렇게까지 뽑고 있어요. 서울경제를 보게 되면 펄펄 끓는 집값, 예, 진짜 뭐 삼복더위만큼이나 여름철 무더위만큼이나 펄펄 끓는다. 서울의 절반, 그러니까 서울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절반이 20평대의 아파트가 15억이나 한다는 거예요. 예. 30평대는 20억이 되는 곳, 이게 8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이전에 뭐 강남 이렇게 했죠. 이게 서울 기준인데요.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의 주요 대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세종 이런데요. 네, 소위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이 집값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 서울경제 쪽을 참조해서 보시면 강남, 서초, 용산, 이미 이 지역은, 강남, 서초, 용산은 20평대가 20억을 넘었었다. 20평대가 이미 20억을 넘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송파도 곧 이어서 가세할 것 같다. 이 기사가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8월 19일자의 기사입니다. 어제 서울경제지면에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원고 마감 시간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접하는 건 주로 이제 모바일 기사니까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30평이 15억이 넘어가는 쪽 곳이 25개 지자체죠.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18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죠. 25군데에서 18곳이니까 30평이 15억이 넘는 곳, 15억 이상가 호가가 되는 것이 18곳. 이게 뭐 호가가 아닐 거예요. 이게 거래가인지 실거래가인지 호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만 봐서는. 근데 이 30평대 15억이 되는 게 18곳으로 늘어났는데, 관악, 노원, 은평도 곧 여기에 가세할 것 같다. 관악, 은평, 노원 여러분 아시죠? 예, 각 지역별 거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서울 서북 지역, 동북 지역, 서남권, 관악. 예. 근데 일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공급 부족 사태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 않겠냐. 전문가들도 그래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지금 또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 집값요. 자, 이 와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내냐 하면요. 종부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래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래도 좀 안전지대인가 사각지대인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2%만 했죠. 그 기준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그래 이런 소리 나올 줄 알았다. 떡봉겸에 제사 지내야지 뭐 그런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정했어요. 11억 이상. 이전에 9억이 종부세 기준이잖아요. 그걸 11억 이상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서울 기준만 하더라도. 뭐 전국적으로까지요.
확대해서 안 보더라도 서울에 30평이 20억 되는 데가 그죠? 8곳이 됐고 15억 넘는 곳이 18곳이다. 여기에 관악, 노원, 은평이 가세하면 21곳이잖아요. 25개 지자체, 25개 구 중에 21곳이 30평만 하더라도 15억이 넘어가는데 전부 종부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20평대가 15억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죠. 20평대 이게 있는 놈 집인가요? 아니면 서민들 집인가요? 30평도 여러분들 직접 아파트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30평대라는 게 뭐 39평까지도 30평대 아니냐 하면 할 말 없지만 이것저것 공용 면적 빼고 나면 실평수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어떤 의미에서 애 공부방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꾸려주기도 어려운 애 공부방 겨우 꾸려주고 나면 어른 침실밖에 없는 그리고 거실 뭐 거실 안에 식탁 이렇잖아요 구조가 진짜 뭐 조용히 책 하나 꽂아 놓을 공간도 없는 서재 하나 따로 둘 공간도 없는 애들 공부방 정도지 어른 서재 하나 둘 공간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20, 30평이라는 게 여러분 그죠? 20평대가 15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종부세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종부세 공제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다. 상위 2% 안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또 해괴망측. 그동안 부동산 값 오른 건요. 집값 오른 것만 해도 이 공제 기준 2억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기존에는 9억 그러면 제법 좀 그래도 뭐 세금 낼만 하네 정도는 됐습니다. 그죠? 지금 11억 이거는 세금 낼만 하네 그죠? 아무나 내는 겁니다.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 판에 좀 조금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니요 심지어 제가 부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고 나면 1억씩 오르잖아요. 네. 이 판에 말이죠. 일명 445입 종부세 445입 종부세라고 핀잔을 듣고 있는 이 종부세법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언론중재법, 그 문제 많은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법 또한 오는 25일 날 임시회를 열어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언론중재법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언론사들이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뉴스만 자꾸 하고 이런 뉴스는 슬쩍 끼워 넣어서 그냥 흘려버리는데요. 걔들 자업자득이라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이 정도라도 관심을 가져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보도될 거 지금은 부정선거 이런 거 보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민감한 사람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사표현에서 이렇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밤새 안녕 사라져버리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유령표가 인쇄대가 막 그 통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628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제 재검표가 꼭꼭 속속이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진작에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죠. 이거 18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500일이 됐어요. 대법원 또 직무유기예요. 이거 무슨 이유든 간에 사람 없으면 사람 돌라고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뭐 인력이 없어서 뭐 어떠서 구차스러운 핑계를 대나요? 대법원이 왜 법을 안 지키나요? 이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통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1억 기준선으로 할 때의 대상자가 9만 4천 명 정도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경제 쪽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20평대가 15억 하는 곳이 서울시의 절반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보도를 기준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18곳이잖아요. 다른 가세하면 21곳인데 이게 뭐 9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서울시 거주자가 얼마인데요? 한 개 9만 하더라도 50만, 60만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입법, 독주, 독재 이런 말로도 이게 만행입니다. 만행. 예. 타도돼야 되는 거죠. 타도돼야 될 대상입니다. 예. 예, 어차피 21대 국회 자체가 가짜 국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 이전에는, 뭐 좀 부정선거가 있었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왜냐하면 여러분 직전에 있었던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뭐 이런 시비가 있어서 재검표 소동을 벌였잖아요. 80개 선거구 정도 됐죠. 재검표를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때는 아주 당당했어요. 해봐라.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을 거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떳떳했죠. 그때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하자, 해라.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뭐 사소한 진짜 오류 정도였죠.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검표 선거소송 들어오니까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이래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문제의식이 그렇습니다. 이미 한 번 학습 효과 있죠. 잘못된 학습 효과. 그때는 문제 제기한 쪽이 저쪽이죠. 지금은 이쪽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에도 뭐 별거 없더라. 이런 분위기예요. 언론사도 그렇게 좀 방심했는지 모르죠. 저 역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 뭐 일부 그런 게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심각한데 이런 정도였었죠. 그런데 6.28 재검표를 한 뒤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관을 한 사람들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요. 그 헛소리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이전에는 보게 되면 내가 투표도 안 했는데 투표소 가니까 뭐 투표한 걸로 돼 있더라든지 아니 부여 투표지가 왜 서울 근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지? 뭐 이런 정도요. 이게 좀 심각한데 구리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이게 전부 다 막 인쇄한 것처럼 마대자루에 들어있더라. 뭐 그런 정도 들었죠. 야 그게 진짜면 심각한데 하려고 준비는 했겠지만 설마 그랬겠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28 인천 연수를 까고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잖아요. 이미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소위 기획재정위원회 뭐 이슬람안화한 위원회입니다만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땅땅땅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부세 4.4.5입 종부세를 강행하겠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기준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의 3분의 2 이상 잡아야 되겠죠. 이 서울경제 기사를 토대로 한다면 3분의 2 이상이 다 종부세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이들이 말하는 9만 4천 세대 정도일까요? 이거 전부 다 이것도 통계 거짓입니다. 그죠? 만약에 서울경제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보면 이거는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종부세를 다 매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매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악법이 있죠. 악법이 있죠. 탄소중립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나라법이에요. 달나라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 단순히 우리가 전기세를 조금 더 내고 안 내고 뭐 좋은 품질의 전기를 쓰고 안 쓰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는 곧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에요. 산업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뭐 철 이런 것도 용광로 이런 것도 다 뭐 산업의 핵심 불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때그때 씁니다만 에너지는 정말 산업의 중심 동력이잖아요. 마치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의 생명체 행성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라고 에너지. 이게 단순히 뭐 가정집에 불 하나 전등 하나 켜고 안 켜고 정전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산업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나라 살림살이의 토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몰지각하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탄소중립법입니다. 이거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 많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법을 일명 예산갈취법이라고 합니다. 예산갈취법. 뭐 신재생에너지니 뭐니 태양광 풍력 들어보셨죠? 그런 쪽으로 기존의 원전 이런 걸 대체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예산 갈취하는 예산 뜯어먹는 예산갈취법이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AI 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데이터들
저장하는 시설만 하더라도 전기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거 태양광 풍력으로 그 클라우드 시스템, 소위 말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쓰는 그 전기라도 안정적으로 감당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폰 안 쓰는 시절로 가야 돼요. 폰이 의미가 없잖아요. 전화만 할 건데 폰이 뭐 필요하나요? 옛날 삐삐, 뭐 옛날 공중전화기만 있으면 되지 폰이 왜 필요하나요? 모바일 폰이 필요 없는 거죠. 인터넷이 뭐 필요하나요? 정보도 없는 인터넷.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모든 정보가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냉각이 돼줘야 되거든요. 이게 냉동창고처럼. 거기에 전기가 엄청나게 쓰여지는 거예요. 갈수록 전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풍력, 태양광 이런 걸로 하겠다고요? 속된 말로 개꿈이죠. 개꿈. 개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면서 무슨 짓을 해놨냐 하면 이전에 입으로 내까리던 정책 목표 보다가 35% 이상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탄소 중립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19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또 날치기 처리를 한 거예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서 소위 말해서 NDC 영어 약칭인데요. 이게 이제 2030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35% 감축 목표가 NDC입니다. 약으로. 그거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말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안, 이게 정식 법안 명칭입니다. 이게 탄소 중립법이라고 약칭하는 건데 이거를 날치기 통과시킨 거예요. 새벽에 19일 날 새벽에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기존 목표 정부가 입을 띄던 목표치가 24.4%였어요. 근데 이거를 35% 이상 대폭 올렸다.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을 고치게 손을 보게 되면 목표치를 40%.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 뭐 일선 공장에서 가정에서 등등등 쓰는 전기의 40% 이상을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 새만금 태양광 여러분 보셨죠? 그죠? 바다새들의 똥광이다는 거. 태양광이 아니라 거기 열판에다가 새똥을 놔버리니까 청소도 안 되고 태양광 기능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이게 그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낮은 품질의 전기에는 산업의 동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가정집에 전구 불 켜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품질이 불량한 전기도 품질이 있으니까요. 불량한 전기로는 첨단 산업의 동력으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등등등 이 전기 많이 먹는 산업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4차 산업인데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당 쪽에서 반발하거나 뭐 반대하면 무조건 안건 조정이라는 이런 어떤 얍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반대한 게 딴 겁니다. 50% 이상 하자라고 반대한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뭐 저끼리 하는 소리고요.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유엔 산하기구 이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엔 산하기구 전부 다 민간기구입니다. 유엔이라고 이름 붙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아주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 국제 양아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가리 든 거, 먹물 몇 자 든 거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탕질하는 말썽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따갑게, 너무 따갑게 이야기했나요? 국제기구 그렇게 신뢰할 만한 안 됩니다. 예전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변질되고 맛이 간 게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면서부터 국제기구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후 이야기, 엘고가 부통령 할 때 기후 뭐 이야기, 지구 온난화 나오면서부터 이 지구 온난화도 잘 봐야 되는데 탄소 중립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존의 문명 패권을 쥐고는 패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후가 패권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환경 이거요.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주장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알아, 그렇잖아. 이런 거. 이게 감각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의 전체 생태계를 보지 않은 거, 소위 밸류 체인이죠. 전체 그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단편적인 거 딱 보고 봐라,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비약하는. 예. 지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요. 그 부분만 추리면 그렇게 보이죠. 큰 틀에서 보라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 간빙기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간빙기잖아요. 빙하기입니다. 점점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빙하기 층으로 지금 현재 지구가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게 뭐 온탕으로 막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온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예, 산소 포화도 문제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 변화들이죠. 생기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지구가 어떤 의미에서 기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조금 내려가는 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표현을 좀 앞서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간빙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막 한쪽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막 이산화탄소가 무슨 뭐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구 전체 여러분 지질학 연대기 한번 보십시오. 탄소가 지금보다가 훨씬 높았던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생물종이 있었죠. 보십시오. 그런 전체적인 거의 이 가치사슬 체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쪽만 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유엔 뭐죠?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보고하겠다라는 건데 이 생색내기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보 노름 잘 놀고 있습니다. 그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11월 달, 이제 한 두세 달 남았습니다. 그죠? 11월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여기에 이제 2030 NDC, 앞서 이야기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국제 병신, 국제 바보 노릇 노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면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광 하고 있는 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 박원순의 태양광 사업, 그것도 전부 다 사기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먹튀다는 그러잖아요. 그 지금 문제되고 있죠. 고소고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수사할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태양광 사업 한번 보십시오. 온갖 잡음이 있었죠.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돼요. 이거 국정조사감이죠. 어떤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쪽에 문제가 있으면 특검, 수사 특검 이런 것까지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책이라는 이름을 띤. 예. 이걸 이제 탄소중립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벽에 날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뭐죠? 이제 여기에 다 관련되는 거죠. 강원도 쪽 이미 한번 가보십시오. 멀쩡한 거를 오래된 나무는 뭐죠? 탄소를 많이 내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나무 다 베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베라 그래요. 오래돼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는 왜 놔두나요? 어린 나무 심어야지. 이게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 말이죠. 풍력, 태양광, 그 다음 무슨 또 이거 늙은 나무, 어린 나무 이러면서 전 국토를 민둥산화하는 정책이에요, 이거. 그냥 국토 파괴 정책이고 국토 황폐화 정책이죠. 무슨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가꿔왔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일순간에 송두리째 뽑아내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탄소중립법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25일 날 또 강행하겠다는 거죠. 날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제가 기후 관련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후 여러분 세계적인 이 분야 기후 환경 분야 석학들의 아주 오래된 역학조사 끈질기게 수십 년간 추적해서 연구한 논문들 좀 보십시오.
지금 피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이야기, 소위 말해서 환경단체들 이런 쪽에서 막 떠드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전체 기후 환경은 지금 현재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저들 뭐 생산 체계 쪽도 가동하고 있었어요. 자, 아주 민감한, 저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보게 되면 식량 작업률요.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거 뭐 풍족한 것 같죠? 식량 작업률은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북한에 쌀 주겠다는 이야기 나왔죠? 그렇죠? 북한에 모자라는 쌀 전량을 다 지원하겠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최근에.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가 쓸 쌀도 모자라요. 우리가 주요 쌀 수입국이잖아요. 동남아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입해서 쓰는 쌀이 훨씬 더 많아요. 과자 이런 데 쓰는 거요. 예. 그게 국산쌀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막걸리 만들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용품들 한번 보십시오. 원산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전부 수입산. 수입산이 대부분일 거예요. 쌀. 우리 쌀 작업률만 하더라도 쌀 작업률 외에 포괄적으로 식량 작업률, 옥수수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가축 사료들요. 소, 돼지, 닭 이런 사료들, 옥수수가 주로 많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전부 수입. 빵집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밀가루 전부 수입이잖아요. 커피 전부 수입이잖아요, 우리. 커피 원두 수입하듯이, 뭐 커피는 식량이 아니지만 커피 원두 수입하듯이 주요 식량원들요. 그 전부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밀가루, 옥수수 한번 보십시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작업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국토 균형 발전, 날쌘 이야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중국, 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나라지만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대만 정부 말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농업 장려 정책을 꾸준히 해온 바람에, 해오는 덕에 도시로 가서 특별히 뭐 마땅한 대책 없는 사람들 다 농촌으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워낙 좋고 농촌이 더 살기 좋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로 가고 보자는 거예요. 뭐요? 집, 교육 이런 거죠. 주택, 교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뭐 이런 쪽이죠. 뭐 아파 보니까 당장 뭐 병원 가다가 죽겠더라. 그래서 대도시로 점점 몰리잖아요. 물론 거기에 일조하는 게 교통망의 혁신적 진보입니다. 그죠? 진화입니다. 이제 뭐 전국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정도로 교통망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요인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형태로 이게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필요할 때 시골 갔다 오면 되지 도시로 가자 이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주거, 교육이 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촌집은 뭐 아무리 있어봐야 집값 오르질 않으니까 그래도 뭐 살다가 보면 돈 오르는 쪽이라도 가자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 교육 문제 등등 있죠. 이제 시골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멸지자체 이야기 이제 뉴스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뉴스 해봐야 그걸 뭐 돌릴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보편적인 현상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그쵸? 수도권만 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수도권 세종까지 확대잖아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수도권만 남을 거예요.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개념도 없어질 거고 광주 이런 개념 없어질 거예요. 수도권 전국이 수도권일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면. 자, 그거는 뭐 인구 정책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문제로 두더라도 식량 작업률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지금 현재 자꾸 뭐 탄소 중립이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다가올 시티팜 이래가지고 버티컬팜 이래가지고 뭐 무슨 수직 농장요? 그거는 전기 안 먹나요? 그거 태양광 풍력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농사 한번 지어 보십시오. 비닐하우스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태양광 풍력에서 전기 공급해가 비닐하우스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직접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때 지금은 농업도 가능한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해서 새로운 농법이 가능한 거예요. 첨단 농법이 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하우스라도. 예?
이 식량 작업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큰 틀에서 기후 환경은 점점 앞으로 식량 위기가 닥쳐올 그런 어떤 환경으로. 지구가 자꾸 전체적으로 추워지니까요. 추워지면 작물 안 되잖아요. 냉해를 입어서 작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날이 너무 더워서 농사가 안 되는 거는 과수농사 이런 쪽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날이 추워지면, 차가워지면 모든 곡식이 농사가 안 돼요. 식량 작업률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쌀 부족 국가예요. 진즉에 쌀 부족 국가인데요. 식량 작업률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하기가 좀 그랬어요. 요거는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기후 환경 관련 이야기와 따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탄소 중립법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니까. 식량 작업률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식량 안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 좋은 기술, 세계의 가장 탑이잖아요. 좋은 기술을 두고 엄청나게 양질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기반을 두고, 뭐예요? 중국,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탄소 중립 이야기, 원전 감축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되면요, 전국토를 다 태양광판으로 덮어야 됩니다. 풍력 발전기 온 산에 다 꽂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되겠어요? 농촌 인구 도시로 가면 거기에 전부 다 풍력 발전기 꽂을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제는 진짜 주말이 돼가지고 좀 바람 쉬고 조용히 좀 쉴 것도 없다. 전부 풍력 발전기 윙윙윙 거리면서 돌아가고요. 태양광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새똥으로 뒤덮인 태양광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먼지로 뒤덮여 있는 태양광판이 깔려 있어서 이제 어디 조용히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에서 쉴 만한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뭐 전기 이야기네, 뭐 전기세 오르겠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부세, 뭐 있는 놈 좀 뭐 내면 어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지금 뭐 속속 들이다 보면 예산이 이게 더 진짜 문제가 많겠지만요. 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부동산 정책인가요, 여러분? 내 집 마련, 좀 더 좋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질의 향상에 관련되는 이게 정책인가요? 입법 활동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21대 국회는 근본적으로 가짜 국회죠. 부정선거로 인한 가짜 국회죠. 진짜 이게 당락이 뒤바뀌어야 될 게 전국에 100여 개 곳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그 이야기 조금 할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무효 소송이 걸려있는, 선거 소송이 걸려있는 쪽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전국에 한 126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 때는 한 135개 정도였는데 그 사이 변동이 좀 있었나 봐요. 예, 하여튼 뭐 120곳이 넘는데요. 지금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게 이게 10월 1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주심 대법관이 김선수인데, 김선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민변 설립자죠. 그리고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제대로 좀 샤프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석 합격자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대법관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된 친구인데, 정작 하는 짓을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예, 이 지금 재검표, 늦어질 대로 늦어진 재검표를 그 당시에 6.28 재검표 이후에 여러 잡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방역 2단계가 갑자기 4단계로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시기에 8월 4일 날,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검표 기일을, 잡아놨던 기일을 갑자기 8월 4일 날 10월 달로 밀어버렸어요. 좀 표현이 그랬으면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재검표 들어갔을 때 중앙선관위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쟤들한테 시간 벌기 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청주 상당구였죠. 예, 윤갑군 정정순 지구입니다. 여기 3,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죠? 정확한 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10월 달로 가버렸으니까 일단 두고요. 8월 23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8월 20일이죠. 예, 8월 23일. 예, 내일 모레입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가이가 지금 현재 배지 달고 있는
저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나동연, 김두관이 붙었던 경남 양산 을에 재검표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요. 8월 23일 날. 여기 표차가 1523표였어요. 예, 당일 선거에서는 나동연이 이겼고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김두관이 표가 많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1523표 차예요. 표차가. 예, 김두관이 지금 속으로 떨고 있을 거예요. 배지 달고 뭐 대선 후보 뭐 이러고 있지만 저거 전부 예,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구 근소한 표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투표가 조작돼서 공사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국에 한 100여 곳이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질 만한 소지가 있는 쪽이. 일단 8월 23일 내일 모레 경남 양산 을 재검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박용찬하고 김민석이 지금 배지 달고 있죠. 예, 저것도 당일 표에서는 김민석이가 진 거예요. 예,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는 건데 재검표 있습니다. 8월 30일입니다. 예, 8월 30일 날 박용찬, 김민석 8월 달에 잡혀 있는 재검표 일정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 재검표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번 지켜보죠. 지금 6.18 재검표를 봤을 때는 진짜 뭐 상실입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짓. 통째로 다 가렸다. 통째로 다 가렸다. 이게 뭐 한 번만 가렸겠냐. 뭐 심지어는 뭐 몇 번 가렸지 않았겠는가. 재검표 일정 잡히고 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6.18 재검표에서 드러난 증거만 하더라도 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는 빼박이다. 빼박이다. 예. 뭐 뒷부분 뒷정리 어차피 그 입법 활동 이야기에 좀 연장선상에서 이 가짜들의 정말 폐악무도한 이 행진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이 폭주기 관찰을 멈출 방도가 뭔가?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으고 결연하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시사공감 진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